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최근에 좀 답답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월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샀는데 몇 달 후에 보니까 그 안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매수자입니다. 어떨까요? 혹은 임차인 또는 중개했던 공인중개사예요. 어떨까요? 사기를 친 부동산 매매법인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유명한 언론인이 이사로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기 수법이었는지, 이런 상황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은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예비 매수인,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 임차인, 공인중개사 분들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대전과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로 일어난 사기 사건인데 여기에는 부동산 매매법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주로 오피스텔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어요. 수법은 간단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는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월세 세입자가 있다고 속이고 다시 매도를 하는 거죠. 일단 요새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가 있다면 그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오피스텔을 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오피스텔에 월세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거짓말을 해서 되팔면 급매물로 싸게 판다고 해도 중간에 돈이 남습니다. 이 돈을 가로채는 거죠.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실제 상황으로 설명할게요. 1억 2천만 원짜리 급매물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안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임차인이 들어있어요. 매수자가 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하고 1억 원을 주면서 이 오피스텔을 매수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오피스텔 안에는 월세가 아닌 전세 세입자가 있었고요. 매매법인에서 매수인에게 계속 월세를 보냈기 때문에 임차인과 매수인 모두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즉 매수인은 1억 2천만 원의 급매물을 잡은 것이 아니라 1억 8천만 원의 전세금이 있는 오피스텔을 1억 원을 더 주고 인수한 것이고요.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1억 8천만 원도 반환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여러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런 사기 계약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중개업소 한 곳에서만 수십 명의 피해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중개를 한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상컨대 이번 사건도 분명히 100억 이상의 대규모 사기 사건이 될 겁니다. 이런 사기 예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중개사분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이번 사건에서는 본인도 진짜 몰라서 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중개사 본인부터 사기를 당한 거죠.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돈을 더 준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중개사들도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뭔가 이상하면 돈 더 준다는 말에 혹하지 말고 일단 좀 멈추십시오. 필요 이상의 공짜 돈은 없습니다. 그런 돈을 선의로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니네 엄마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실에서 안일하게 중개했을 때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는지 제발 공부 좀 하면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지파리로 부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3대 파리가 있습니다. 차파리, 폰파리, 지파리. 우리가 거기에 꼭 끼어서 멀쩡하게 일하는 중개사들도 항상 욕을 먹어야 합니까?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중개사를 대부분은 잠적했던데 중개보수 몇 푼 번 거 가지고 필리핀으로 도망갈 게 아니라면 그런 식의 도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매수인들 입장에서 사건을 보겠습니다. 피해 매수인들 상당수가 대전에 살고 있어요. 수도권, 특히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적은 돈으로 꽤 짭짤한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해당 법인은 오피스텔을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매수인 대부분은 오피스텔을 직접 가보지 않았다고 해요. 거리가 멀어서이기도 하지만 유명 언론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라서 그냥 믿고 샀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부동산을 산다는 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말과 현장, 사진과 현장은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10만 원짜리 운동화 삽니까? 거리가 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대전에서 서울까지가 멀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바쁘더라도 일이 끝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라도 가봤으면 혹시 세입자를 만나볼 수도 있었겠죠? 피해자가 한 반은 줄었을 겁니다. 유명인이 있는 회사라 그냥 믿고 샀다? 일반인은 못 믿으니까 확인해야 하고 유명인은 믿을 만한가요? 이미 피해를 보신 매수자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영상을 보시는 예비 매수자분들은 절대로 현장을 보지 않고 유명인을 믿고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더, 매매법인에서 매수인들에게 보여줬던 임대차 계약서, 월세로 되어 있는 가짜 계약서죠.
이 계약서에는 임차인들이 삼성, LH, 현대자동차 뭐 이런 대기업들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서 대기업이 직원 숙소로 사용한다는 말을 믿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오피스텔의 공통점은 전세권 설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보증금이 적은 월세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이 없어도 당연하게 여겼을 것 같은데요. 예비 매수인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하나는 대기업은 임대차를 구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증금 안전장치를 해요. 직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는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 사무실 역시도 많은 큰 기업들과 거래를 하거든요. 그 중에 어떤 기업도 안전장치를 안 한 적이 없었어요. 해당 기업의 관련 부서 입장에서 보면 보증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안전장치가 있으면 일을 잘한 거고 안전장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문책을 받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보통 담당 부서 누군가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서 일을 하죠. 대기업은 임대차에서는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요. 오피스텔 예비 투자자분들은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임차인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실 때 보통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 아니냐, 전입신고를 안 하기로 하고 나중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건 일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고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 된다면 반드시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들어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오피스텔이라도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는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은 꼭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 1, 2천만 원 정도에서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하지만 그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하셔야 하고요. 반전세나 전세라면 무조건 하셔야죠. 무융자라서 안 해도 안전하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은 무조건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안정장치가 없는 보증금은 그냥 단순 채권일 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경찰청에서는 지난달부터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어요. 이미 수사 중이고요. 사건이 이슈화되자 해당 매매법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책임성 있는 수습을 위해서 법무법인을 위촉했다는 내용과 함께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등 모든 분들이 근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이거는 사과인가요? 협박인가요? 이 정도면 적반하장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매매법인에서는 이번 사건을 내부 직원 한 사람의 일탈, 내부 담당자 하나가 사기를 쳐서 법인 자체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법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물건을 사들였고 밝혀진 것만 수십 건이 넘는 대형 부동산 사기 사건인데 그 소유자인 해당 법인 자체가 이걸 몰랐나요? 듣는 사람이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뭔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겠어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대표가 바보라서 정말로 몰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억 단위의 피해자들에게 보낼 수 있는 문자 내용입니까? 우리나라는 고의적인 경제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치고 엄청난 피해가 생겨도 고작 몇 년 정도를 살거나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죠. 잘 모르는 사람들의 순박한 점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용해서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기꾼들,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에는 좀 단호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듣기에 거북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순박하고 모르는 것도 죄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몰라서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면 그 손해는 반드시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는 몰랐고 순박했을 뿐이라고 해서 누가 대신 짊어져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